제가 먼저 이야기할 거는 이런 겁니다. 절대로 리스 반납을 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네 번째 편인 것 같아요. 운영리스 정리 반납편입니다. 리스나 렌트 다 반납이 있을 수 있어요. 리스사, 렌트사에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돌려주는 거죠. 네, 그냥 돌려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돌려주면 어떤 식으로 돌려주느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 돌려주는 건 상관없어요. 차 그냥 주면 돼. 차키 주면 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 주면 돼. 그런데 이렇게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 돈 주면서 돌려 쓴 거니까 돌려줄 때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반납에 관련된 주요 골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줘야 내가 잘 돌려줄 수 있고 돈을 아무래도 좀 덜 낼 수 있는가? 돌려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는 거죠. 제가 먼저 이야기할 거는 이런 겁니다. 절대로 리스 반납을 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100번의 경우 중 99번은 리스 반납을 하는 것이 손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에 깔고 생각합시다. 제가 케이스로 계속 삼았던 차량이죠. 1억 8,100만 원을 주고 36개월로 리스를 했었던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차량이 있습니다. 내가 36개월간 충분하게 400 몇만 원씩 주면서 타고자 했었는데 18개월이 지난 지금에 사업자인데 내가 조금 어려워. 매달 400만 원씩 내기에. 그래서 중도에 내가 정리를 하고자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리스를 정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반납, 하나는 내가 인수해서 내가 타거나 판매하는 거, 아니면 제3자에게 아니면 중고차 업자에게 승계하는 것. 오늘 그 중에서 리스 회사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것, 반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납에 대해서 알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항상 이야기 드리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KB에 전화해서, 리스사에 전화해서 반납 정산서 주세요.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고 반납 페널티니 뭐 미에서 원금을 어떻게 정리,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1번과 2번만 생각합니다. 3번은 내가 미리 냈었던 보증금이나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반납을 해야 될 때 돌려받아야 될 장기선수금이나 보증금을 차감한다는 내용이니까 3번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1번이나 2번의 주요 핵심입니다. 1번 서류 정산 페널티, 2번 실물 자동차 페널티. 이거 제가 지은 이야기예요. 리스는, 신차 리스는 특히나 리스사가 신차를 제조사로부터 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줄 때 어떠한 조건으로 되냐면 매달 리스료를 이렇게 내세요. 약정 개월수 동안. 매달 리스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동차 원금, 취등록세, 거기에다가 대여료, 그게 합쳐진 것이 월 리스료고 그 월 리스료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36개월인데 18개월 만에 이 사람이 나 못하겠어. 나 이제 자동차 반납할 거야. 그러면 리스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36개월 해서 내가 얼마씩 받기로 해서 대여료 이 정도 받기로 하고 너한테 신차를 사가지고 너한테 빌려준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그만두면 이 차는 어떻게? 두 번째로, 야, 내가 만기 때까지면 이득을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는데 네가 지금 중간에 하게 된다면 내가 만기 때까지 가져갈 기대수익이라고 하죠. 기대수익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페널티를 내줘야 돼. 차량에 대한 부분을 나한테 다시 반납하면서 차량에 대해서 페널티, 내가 앞으로 가져갈 기대수익에 대해서 페널티, 이 두 가지를 정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계약이고 리스 계약의 실체고, 차가 돌아왔어. 차가 돌아왔더니 차가 너무 험해. 자동차 사고도 있었고 보험 이력도 막 한 1,000만 원씩 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대수익, 내가 2,000만 원 정도로 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에서 보니까 이제 6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내가 다 그거에 대해서 일부 부분을 내놔. 차도 줘야 되지만 난 기대수익도 줘. 이런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1번 서류산의 정산 페널티와 2번 실물 차량의 페널티.
자, 그러면 서류상의 페널티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있습니다. 미회수 원금, 그 금액에 곱하기 반납 요율, 그리고 남아있는 개월수분의 약정 개월수. 18개월 냈으니까 18개월수분의 36개월. 그러면 50%죠. 대략적으로 5천만 원이 약간 넘어요. KB캐피탈은 80%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5천만 원을 네가 지금 하게 되면 내야 돼. 이거는 이제 벤처파이낸셜에서 반납 시에 기준을 놓은 건데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실물 자동차를 내가 감가를 할 때 아까 내가 사용을 하다가 내가 반납을 했어.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깔끔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납을 할 때 기준이 있더라 이거예요. 세 가지 기준.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했을 때 약정 주행거리 초과 페널티. 두 번째, 사고를 냈어. 보험 이력을 했더니 문짝도 갈았고 뭐도 했어. 이렇게 사고가 있는 차들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게 바로 가치 감가예요. 5천만 원 했는데 무사고 차면 5천만 원인데 너는 사고를 1,000만 원 냈어.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빠져서 4,400이나 뭐 4,600이나 700의 거래가 돼야 돼. 그러면 그 가치 감가만큼 너가 책임져 줘. 이게 가치감가. 마지막에는 원상복구. 이 수리비 누가 내느냐? 반납할 때 너가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비용으로 해서 실물 자동차를 놨었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이냐? 자, 실제로 받았던 견적이에요. 감가 내역 해서 원상복구 비용 얼마, 그 다음에 수리 비용 얼마에서 얼마 페널티를 받았냐면 1,340만 원을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탈 페널티 금액이 6,443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증금을 처음에 얼마를 냈어? 6,335만 원을 낸 거야. 18개월 만에 내가 그동안 400 얼마씩 냈던 돈 그대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류상 페널티 5,1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 그다음에 자동차 봤더니 1,340만 원이 네가 물어줘야 돼. 합쳐서 6,443만 원 거기에서 보증금 3번 빼줬더니 100만 원 정도를 내가 더 내야 된다. 미치는 거죠. 반납정산서만 보면 내가 돈을 오히려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1,200 얼마를 여기 보세요. 반납정산서상에. 근데 오히려 내가 차까지 다 봤더니 오히려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반납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반납은 이런 프로세스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반납하면 돈을 받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반납하면 차량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승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하고 비교해 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납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30만 원을 내게 되지만 인수 판매를 하거나 승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있거나 오히려 더 많은 돈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고 이번 반납편에서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리스사에 이야기해서 반납정산서 받고 인수정산서 그 다음에 상환 스케줄표 받아서 저희한테 밴드, 카페 그리고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 시우카에게 맡겨주세요. 이 일만 저희가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절대로 마이너스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득을 받는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반납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